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2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다우는 상승, 그다음 나스닥은 하락, 이렇게 모습이었는데요. 소폭식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연준의 긴축 행보, 여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결과가 없죠. 요즘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생화학 무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핵 카드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는 러시아가 핵 카드를 만지면 자동 개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확전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확전 안 하고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어찌 될지 좀 봐야겠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되면서 제일 문제가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유가가 많이 올랐죠. 원자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 데이비드 비즐리라는 그 WFP, 그러니까 유엔 식량 계획 사무총장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식량 공급망이 마비가 됐다. 아시겠죠?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 재앙 중에 재앙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여전히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 사태고, 사실은 푸틴이 여기서 그냥 물러설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물론 푸틴이 지금 정치적으로 고립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격상 그냥은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중립국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우크라이나 땅을 전체 회복시켜주고 중립을 할지,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렇지 않고 점령지는 자기들이 관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중립을 요구할지, 이것도 봐야겠죠. 어쨌든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기전이 아니고 중장기전이 되고 있다는 거, 그것은 시장에 계속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 이것만큼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연준이 그 5월달 6월달 이제 0.50bp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이 사람도 비둘기죠. 이 사람도 적절하다면 0.50bp를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월달 6월달 실제로 그 5월달 6월달에 0.50bp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확률이 70%가 넘었습니다. 7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월 6월 되면은 금리 인상 해야 되겠죠. 0.50bp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제임스 블라드가 지난번 세인트리 연은 총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올해 3% 가야 될 거다. 그렇죠? 0.50bp씩 4번 정도 올려야 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또 거기에 바로 동의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 다음 비둘기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존 윌리엄스. 그럼 이게 지금 뭡니까? 매파들이 그러니까 원래 매파들이 그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죠. 제임스 블라드나 메리 데일리 같은 사람들은 원래 매파거든요. 그게 비둘기파를 매로 바꾸는, 그러니까 찰스 에반스나 그 다음에 존 윌리엄스가 따라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임스 블라드가 정말 시장을 잘 본다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예측했던 부분이지만,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금 이렇게 금리 인상이 되니까 국채금리가 막 오르고 있어요. 2.5%예요. 국채금리 2.5%면 사실 미국 시장 폭락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올라오는 거를 보면서, 야, 이건 진짜 불감증이구나. 예. 시장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어떤 불감증이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2.5, 옛날에 국채금리 10년물 2.5가 되면 그 주가가 폭락을 했어. 폭락. 예. 못 가요. 잠깐 찍는 건 됐지, 이렇게 2%대 계속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다 이 국채금리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금리하고도 역전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금리, 그러니까 그 경기가 침체되냐 안 되느냐. 지난번 제롬 파월이 그런 얘기를 했죠. 0.25를 올리면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 올려도 침체가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과거 사례를 쭉 뒤져보면요, 국채금리가 역전하면은 침체가 기본적으로 따라오거든요. 근데 역전금리가 지금 이 2년물하고 10년물 국채금리의 차가 0.20bp 거의 없어요. 이게 금리 인상 5월 6월 하면 역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드 커브가 이렇게 형성되게 되면 시장이
올라가는 게 맞을까? 이거 진짜 의문입니다. 물론 지금 뭐 시장이 우리가 배운 대로 배운 거와 다르게 주가가 반등을 주고 있어서 황당하긴 하지만 시장 결국은 반영한다고 보거든요. 그 차이점,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그걸 반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나라가 생기죠.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죠. 우리나라가 지금 1.25죠. 미국이 지금 0.50이죠. 그렇죠? 0.5, 0.75죠. 5월, 6월 올리면 1.7, 1.5에서 1.75에요. 그럼 우리나라 1.25니까 그럼 4, 5, 6 중에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4, 5, 6 중에 금리 인상 해야 되는 겁니다. 3월은 어차피 지나갔잖아요. 28일이니까. 그러면 4월에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지명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할 수 있을지 않을지 봐야 되겠죠. 보통 경우는 못하죠. 5월, 6월에 해야 돼. 정상이죠. 근데 5월, 6월에 금리 인상했다가는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금리 차를 유지하지 못해요. 그 4월에 해야 될지도, 전 4월 가능성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새로운 뭐 한국은행 총재이 이창용 씨라고 하나요? 예.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금리 인상 우리가 늦으면 한미 금리 역전이 생기고, 한미 금리 역전이 생기면 뭐 시장에서는 금리 역전인데도 우리나라에서 외화 자금이 안 빠져날 거라는데 그건 봐야죠. 보통 경우는 어떻습니까? 금리 높은 곳으로 돈이 빠져나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그 저금리 때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돈이 미국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금리 높으니까. 손해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일리가 없죠. 우리나라 시장이 엄청나게 강해서 그 금리만큼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가져오는 리스크가 없는 시장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이 금리 낮은 데서 우리나라로 왔기 때문에 그 돈은 다시 금리 높은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4월, 5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외화 자금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미국 시장을 좀 보면요. 0.44% 그렇죠? 나스닥은 0.16% 뭐 하락해서 끝났는데 차트로 보시면은 60에서 살짝 걸쳐놨어요. 살짝 돌파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죠? 네.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지금 국채 금리가 2.5%가 되고 0.5%가 뭐 5월 6월달 한다 그래가지고 올해 3%가 얘기 나오는 판국에 주가가 오를 재료가 못 가. 저는 이게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주가가 막 빠질 때 악재가 나오는데 주가가 올라와요. 사람들이 전부 다 환호해가지고 다 딸려 들어가거든요. 막 나중에 보면은 그게 이제 꼭지가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꼭지, 콜몰이라 그러나요? 네, 콜몰이라고 하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무리 시장 상황이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차를 두고 이 재료들이 다 먹힐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나스닥도 비슷한 차트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유가도 또 올랐어요. 유가도 좀 올랐는데요. 서브텍사스 중률을 좀 볼게요. 유가가 이렇게 자꾸 오르면 미국이 7.9%의 그 저거잖아요. 그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28년 지금 평당가가 얼마예요? 최저가가 이거예요. 94불. 최고가가 130불. 그렇죠? 그러면 평균 110불이죠? 112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틀밖에 없었으니까 평당가 더 높겠죠. 115불 정도. 그럼 지난번 평당가는 약 한 뭐 90불. 그렇죠? 그러면 얼마요? 한 18%. CPI가 한 10% 이상 더 올라야 되는 거죠. 7.9 곱하기 0.79 하면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8.6, 9, 맥스너는 9가 넘을 거고 9.1 정도 되는 거고요. 미니멈으로는 뭐 한 8.7, 8 이 정도 되겠죠. 이거 지금 9 전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제가 7.9에서는 벅뛰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유한율이 지금 또 올랐어요. 어저께 지난주 금요일날 1218원에 끝났죠. 1218원에 1218원에 끝났는데 여기에서 1225원 40전에 끝났어요. 요 고점이 1223원 90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의 고점을 돌파하고 끝나는 역유한율. 이게 뭐 얘기라는 거예요? 환율은 다시 정상을 향해서 가용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미국이 받쳤다고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다. 환율은
금리 오르면 계속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5월, 6월, 뭐, 그 다음에 9, 10, 12 이거 다 올려야 되는데, 만약에 5월, 6월 금리 어설프게 올렸어요, 미국이? 그러고 난 다음에 유가가 더 올라버리면 7, 8월 달 금리 FMC 회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 6월에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올려놓고 지켜보겠죠. 근데 또 유가 올라가 해서 인플레이션 안 빠지면 9, 10, 12도 엄청나게 올리겠죠. 그렇죠? 맞나요? 네, 6, 7, 5, 6, 7, 5, 6, 7, 9, 11, 10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방법이 없는 거죠. 네,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우리 원달러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원달러가 문제가 된다. 그렇지 않아도 뭐 환율까지 올라가고 외국과 금리 역전까지 나오고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시장도 참 버거운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세 번째, 대차거래 증가 2-6조 의미하는 가 뭘까? 대차거래 뭡니까? 빌려서 주식을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 대차거래는 뭐 공매도예요. 공매도. 2달 동안 6조라고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어디죠? 여기 2월부터 지금 딱 2달이네요. 횡보하면서 공매도가 6조가 늘었어요. 이거 의미한 바가 굉장히 크죠. 어떤 사람은 이게 바닥이라면 그게 쇼커버링이 될 거라고 생각할 거고, 어떤 사람은 이게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기다린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쵸?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거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정답은 뭘까요? 저는 환율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환율이 그래도 올라가는 거라면 쇼커버링을 기대하는 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될 거다. 물론 지금 그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마이너스 통장을 풀어주고 있고 추경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규제도 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긴축 기조로 하면 그 기대감이 얼마나 반영되겠냐 이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